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전 시황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위기시 전략,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 금원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복마 가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현재 1258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처음 방문 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 하십니다. 자,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건강들 유의하시고요. 자, 매수 연습 없는 시장 진입 원칙은 뿐이고, 매수 매도에 대한 자기만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쉴 때와 할 때를 구분하고 추세를 믿고 자기 자신을 확신하고 공덕을 쌓자. 세 가지 추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서머 타임이 이제 종료가 됐고요. 그래서 시간이 1시간씩 늦춰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6시 정도 지금 돼 있고요. 그래서 영상은 한 6시 반쯤 아니면 7시 경쯤에 올라가는 걸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씩 보시겠는데요. 자, 일단은 한번 클릭을 좀 하고, 네, 다음 금융 뉴스의 국제경제 보시면, 자, 유가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자, 증시 지금보다 오르기 힘들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자, 물가 이슈, 금리가 이제 상당히 좀 핫 이슈이긴 하지만, 제가 늘 말씀을 드렸듯이 연준은 지금 카드가 없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서머스 교수님께서는 인플레에 대한 추가 금리,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이번엔 퇴사 압력고죠. CT 10% 감. 경기가 좋으면 이런 기사가 안 나죠. 당연히 경기가 지금 안 좋다는 얘기죠. 잘 판단하시고요. 혼조세. 자, 이런 상황이라는 것만 감으로 좀 알고 계시고요. 또 어떤 데는 증시가 연말 랠리 펼칠 준비를 돼 있다. 서로 의견이 많이 다르죠. 잘 좀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테슬라 시총 전망. 그런데 테슬라는 전기 자동차 회사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비싸서 안 사요. 그런 거 사실 만큼은 우리는 확인하고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워렌 버핏, 우리 버핏 형님께서 왜 지분을 계속 파냐? 왜 현금 보유를 계속 늘려가고 단기 국채에만 집중을 하느냐? 지금 살 때가 아니라는 얘기죠. 네, 뭐를? 주식을. 그래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의 뷰가 어떨 때는 잘 맞을 때가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상황들 체크하시고, 그래서 우리 버핏 형님께서 응용하시는 버핏 지수입니다. 158.5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고요. 지금 다시 반등이 세게 들어오는 상황. 자,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자, 작년 10월경, 11월경의 고점이 200이 넘었었습니다. 그리고 하락을 했어요. 금리 인상 여파죠. 긴축의 여파고요. 그 다음에 시장은 이제 금리를 동결할 거라는 그 어떤 희망 섞인 그거에서 반등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락을 하다가 또 반등이 들어왔죠. 이렇게. 그래서 자, 지금 내려올 때도 보면 하락 반등, 하락 반등, 하락 반등, 하락 반등 하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큰 반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하락, 다시 살짝 반등. 이걸 이제 반복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짧은 기간을 뭐 매매해도 되지만 우리는 그건 안 본다 이거예요. 긴 기간을 본다. 그래서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고점 대비 반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이런 명제에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큰 크러쉬는 다 뭐다? 고점 대비 반은 다 가더라.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그래서 고점 대비 반, 100을 우리는 집중을 한다. 그러면 100이 가려면 아직도 50 정도가 더 빠져야 되죠. 그랬을 때는 증시가 많이 하락해 있을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보시고 대비를 하셔야 된다. 왜? 지금은 킬러 C가 작동되기 때문이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킬러 C를 모르더라도 N자 패턴은 다 알고 계시죠? 자, 하나, 둘, 자, 그 다음에 셋. 그래서 어디까지 간다고요? 한 100까지 가는 시가총액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버핏 형님께서도 뭐 한다? 주식을 안 사요. 현금과 단기 채권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당히 여러분들이 비중을 두셔야 되고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금과 실물금은 소량의 숏 포지션. 자, 아주 이상적인. 그래서 자, 현금이 중요하고요. 자, 실물금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소량의 숏 포지션.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하나, 둘, 세 개. 이 정도면 충분히 하박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공포 탐욕 지수는 뭐가 중요한데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다시 갈 것 같지만 아니다. 왜? 지난 4월 달부터 고점을 형성했던 이 박스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8월까지 한 4개월 정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보면 4개월 정도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10월, 11월, 12월, 1월 정도까지 그러면 상당히 시장은 크러쉬로 나올 확률이 높고요. 자, 지금 S&P 500 중립적으로 바뀌었죠. 반등이 세게 들어온 형태입니다. 주가 강세, 그 다음에 풋콜 옵션,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죽은 건 아니죠. 박스권입니다. 언제든지 위로 튈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안전한 피나처 수요, 정크반도 수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포 탐욕 지수는 중립 정도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될 걸로 보이고 철저한 대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임 지수라고 예전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자, 이 나임 지수와 밑에 S&P 500이 있는데 흐름은 비슷해요. 네, 하락을 하면 얘도 지수가 하락을 하고 자, 얘가 올라가면 얘도 지수가 반등이 세게 나왔죠. 그런데 이번에 세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하락을 안 했습니다. 무슨 얘기죠? 여기에 지금 투기 세력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 이 나임 지수에서 위에 있는 거 요거는 기관 세력들의 매도 물량입니다. 근데 이렇게 안 내려온다는 얘기는 이쪽도 개인이나 이런 쪽에서 상당히 지금 증시를 떠받치고 있는 상황이죠. 희망 고문을 계속 하는 겁니다. 올라갈 것이다. 아니면 투기 세력들이 가담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까? 현재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코즈부 맛집에 오신 걸 환영을 하고 지금 보면 코스피도 엄청나게 센 반등을 했죠. 공매도 뭐 이런 이슈 때문에 마찬가지죠. 네, 나스닥도 센 반등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A파, B파, 자, 킬러 C는 작동 중이다. 그래서 지금 요거 이더리움도 보시면 요 박스권 계속 유지. 그러면 마지막 파이널이 남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코어 주식에 자, 중소형주부터 먼저 보시면 네, 1.68% 많이 빠졌죠. 일봉을 잠깐 좀 보시면 자, 이 반등에 의해서 다시 하락으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반등이 멈춰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요. 중소형주는 여기 말씀을 드린 대로 $30 붕괴가 되면 대공황급으로 대공황급은 90% 이상 주식이 빠지는 겁니다. 그거를 명심하셔요. 네, 그 다음에 자, 은행주 보시면 은행주도 어제 폭삭했죠. 네, KBWB 그 다음에 KRE 그래서 지금은 살짝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고요. 어떻습니까? 은행들 다 완전히 빠그러졌죠. 그래서 지금 은행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럼 파산 확률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자, 대형주 좀 보시겠습니다. 자, 애플입니다. 자, 애플은, 이 추세를 살짝 벗어났네요. 그럼 앞으로 3일에서 5일 정도 다시 들어오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예. 지금 RSI도 보시면 전 고점, 네, 지금 근처에 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투기 세력들에 의한 이 반등이 좀 세게 나오는 그런 형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코주부. 부동산이죠. 사업용 부동산. 자, 전체적인 추세는 지금 하락 추세이고요. 일봉을 잠깐 좀 보시면, 네, 이제 멈췄죠? 네, 이런 게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러면 월봉에서 어때요?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라고요? 사업용 부동산 쪽에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거는 채권 쪽입니다. 자, 채권 지금 LQD, 네, 그레이드 등급의 코퍼레이션 본드인데 자 101이죠. 계속해서 여기 근처에 있는데 마지막 파이널 요거 하나 지금 남아 있습니다. 무서운 게 남아 있죠. 자, 내려오고 있죠. 반등이 세게 좀 들어왔지만 다시 내려오는 이런 상황들. 결국엔 뭐다? 이건 한 번 더 무너져야지만 크러쉬가 나와야지만 어떻게 된다? 이제 안정이 될 걸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실제로 금리가 너무 높아요. 예.
그럼 금리가 이제 높다는 얘기는 가격이 폭락을 했죠. 이렇게 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하이힐드 정크 본드. 자, 어때요? 얘도 강하게 이번 달 반등이 들어왔지만 일봉에서 보면 멈췄습니다.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이번 달 흐름이 아주 중요하다. 약세입니다.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달러 환율에서 월봉인데요. 제가 예상한 거는 한 1,500 정도, 이 정도 하고 좀 더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월봉에서 RSI를 보면 현재 51이에요. 약세가 아닙니다. 추세가 살아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주봉을 보면 44. 예. 그래서 여기 이 저점들. 그 다음에 이 추세를 보면 네, 단기 추세는 지금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와중에 살짝 조정을 준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일봉을 보시면 아래 꼬리 달면서 지금 살짝 오는 1298. 예, 이렇게 우리나라 환율 같은 경우는 널뛰기가 좀 심하죠. 예, 기축통화급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어쩔 수 없죠. 환경이 그런 걸. 그래서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 보면 올라와 있죠. 보시면. 그래서 큰 하락이 있었지만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유로 마찬가지. 자, 올라갔다 다시 조정을 주는 모습. 약세죠. 잘 보시고요. 자, 유가 보시겠습니다. 일봉인데요. 자,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둘, 5거래일째 지금 바닥을 잡고 있습니다. 계속 안 내려가고 있죠. 무슨 얘기죠? 하나, 둘, 세 개 마무리하고 지금 네,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사우디와 러시아 감산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그 멘트 덕분에 계속해서 80달러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건 국채인데요. 국채 어제 올랐어요. 오늘 새벽에 끝난 거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네. 1.64%. 자, 3거래일 내려왔죠. 사는 거 갔다가 지금 다시 또 팔고 있습니다. 제가 국채는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장기 국채는 변화가 심해요. 지금.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자, 팔던가 사던가. 자, 팔고 또는 사고. 그러면 지금 내려오는 건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세력이 개입이 돼서 일부러 내린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경기 침체가 와서 내린 건지는 좀 더 지켜보자. 그 다음에 자, 파는 거는 빨간 거 양봉이죠. 이렇게.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옐렌 누님께서 중국 짱깨들하고 저기 만나기로 했다는데, 그래서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잘 보시고요. 자, 10년물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오늘 나스닥도 많이 못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자, 정책금리. 자, 이렇고. 네, 2년물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5년물 다시. 자, 그 다음에 20년물. 네, 4.5% 가까이 됐고요. 30년물 보시면 4.8%. 멈췄죠? 그래서 국채 이슈는 아직 살아있고요. 진짜 무서운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10년과 3개월의 금리차. 자, 어떻게 됐어요? 네, 3거래일 우리 옐만국 깨서 어떻게 됐어요? 껄떡대다가 어떻게 됐어요?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화돼야 정상이죠. 어떻게 정책금리보다 10년물 금리가 낮습니까? 말이 안 되죠. 10년하고 2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30년과 그 다음에 5년물은, 그래서 제가 이걸 보는 이유가 30년과 5년은 어때요? 장기와 중기입니다. 그런데 역전 현상을 잘 보시면 지금 정상화되고 있죠. 그때 팬데믹 때도 보면 역전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 역전이 이제 해소가 되는, 완전히 해소가 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해소가 되면서 어떻게 된다? 정상화되면서 주식시장 폭락, 정상화 폭락, 좀 정상화하면서 내려오는 와중에 하락 반등하고 내려오는 와중에 살짝 반등이 들어온 거죠. 이런 상황들을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자, 10년, 2년 그러면 결국엔 주가는 폭락을 할 수밖에 없다. 정상화되면서 침체가 오면서 주식시장 폭락. 그런데 이번 상황은 다르다. 왜? 자, 장기금리가 올라서 정상화된다? 그건 괜찮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저는 여기다 집중을 할게요. 역전 현상이 회복이 되면서 폭락. 역전 현상이 회복이 되면서 폭락. 지금 역전 현상이 아직은 좀 남았죠. 그래서 지금 정책금리가 아직은, 그래서 지금 장기금리가
상당히 고금리를 유지하고 장고, 그 다음에 단기금리가 이제 내려오는 그 시점이 있겠죠. 내려오는 시점. 요게 바로 뭐다? 아주 위험한 시점이 되겠다. 요게 연준이 이제 결정을 하는 건데, 그럼 단기금리가 내려오려면, 정책금리가 내려오려면 뭔가 커다란 사건이 터져야 됩니다. 예, 금융위기급의 어떤 커다란 사건. 그거를 연준이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기금리 내리는 그 와중에 주식시장은 완전히 박살나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죠. 예, 다 그랬어요. 2008년, 2000년, 1990년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현금과 실물금을 잘 준비하시고요. 여러 가지 지표를 보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 하이힐드 정크본드가 지금 다중바닥 이후에 올라가다가 꺾어졌는데 다시 올라가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일단 멈췄습니다. 잘 좀 보시고요. 자, NDQ, SPX 고점을 형성하고 있고, NDQ, DJI, NDQ, RET 어떻습니까? 지금 고점에서 머물고 있죠. 결국엔 뭐냐? 이거 한 방 남은 건데, 그래서 향후 몇 개월 후에는 이런 모습들이 출렁거리지 않을까? 출렁거리 완전히 폭삭하지 않을까? 한 6개월 만에 내려오는 상황이 펼쳐질 겁니다. 잘 보시고. 자, IPO 어제 2% 가까이 빠졌습니다. 얘도 지금 25달러 보고 있고요. 반등 끝, 하락 시작인데 널뛰기 좀 하고 있죠. 잘 보시고요. DR 호튼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1% 정도 빠졌고, 지금 이때는 주택버블, 지금은 무슨 버블? 상업용 부동산 버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상승 한번 해먹었고 폭락. 3년에 걸쳐서 폭락을 했고요. 마찬가지 또 해먹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다. 잘 보셔요. 자, 그러면 자, 러셀 2000인데 지금 160달러 지금 IWM 안 깨지고 있죠. 근데 다시 어때요? 반등 세게 왔다가 다시 내려오고 있죠. 다행히 이제 거래량이 많이 형성은 안 되는데 일단 멈춤. 반등은 멈춤돼 있고 요 상황을 체크하시라. 한 1.25% 빠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동성 지수 지금 다시 바닥으로 와 있죠. 중립이죠. 빅스도 바닥은 아니고 살짝 여기 근처. 자, VBIX 바닥이죠. 그래서 변동성은 지금 크게 힘을 발휘 못하고 있다. 이유는 제로 데이트라고 해서 풋 옵션이 너무 횡행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하시고요. 자, 스퀘어 좀 올랐죠? 4.7%. 4.7% 상승을 했는데, 자, 라인을 보시면, 반등 세게 했죠? 그렇지만, 반등 고점 이후에 2달 이후에 폭락, 반등, 폭락, 반등, 폭락, 다시 반등. 지금 이런 아주 널뛰기가 일어나고 있죠. 다음에 또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잘 보시고요. 그래서 큰 흐름으로 보면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QQQ 보시겠습니다. 정확하죠? 고점을 연결한 상단 정확하게 부딪히고 있고요. 저점을 연결한 추세대가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추세대는 지금 살아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전 고점과 추세대 상단 거기에 걸려 있고요. 다음 수순은 내려올 것이다. 그러면 단기 하는 사람들은 좋죠. 뭐요? 여기 오면 살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단기 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자, 팔았는데, 자, 숏 포지션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찍었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보통은 추세대가 이렇게 바뀝니다. 물론, 상승을 점칠 수도 있어요. 확률이 낮습니다. 추세대가 형성이 된 상태에서는. 확률이 없다가 아니라 그거는 개구라지. 없다 그러면 상승을 안 한다 그러면 개구라고. 상승할 확률이 얼마? 한 20%. 이렇게 얘기해야죠. 하락할 확률 80%. 왜요? 부딪혔기 때문에. 그러면 내려올 확률이 있는 거죠. 거래량도 보면 지금 플러스 0.4%인데 안 섰죠. 못 올라가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추세대 바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확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때요? 자,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하락 추세가 이어진 겁니다. 반등이 좀 세게 나왔을 뿐이지. 그래서 자, 보시면 고점, 저점 되돌림하고 61.8% 내려오는 상황에 반등이 좀 된 거예요.
이거 갖고 뭐 폭등이 어떻고 뭐 산타 랠리가 어떻고 개구라치고 있는데 그런데 속아서 매수했다? 계속 간다? 그런 건 없어요. 킬러 C이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 그 증거가 또 있어요. 요겁니다. 반도체 지수.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는 무시무시한 각도가 틀리죠.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이 각도, 자, 이 각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 각도죠, 이거. 이 각도 내려오는데, 자, 그러면 반도체는요, 어떤 각도일까요? 다르죠. 각도가 똑같은 그림을 그립니다. 이 각도입니다. 달라요. 그래서 닷컴 버블 때 반도체가 무너지면서 닷컴 버블이 무너진 거예요. 시스코라든가 뭐 퀄컴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도가 틀리게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해서 랠리를 갈 것이다. 산타 랠리다. 연말 랠리다. 그거는 웃기는 얘기고요. 진짜 한마디로 콧방귀를 팍 끼면서 웃기네 이렇게 되는 거죠. 왜요? 정확한 증거가 있잖아 이렇게. 그러면 얘를 더 정확하게 보려면 실제 반도체 지수를 보니까 이게 한 얼마 정도 나왔냐면 한 17% 정도 나왔어요. 하락하고 반등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월봉을 보시면 지금 반등이 세게 들어온 형국이죠. 그래서 자 이때 닷컴 버블 때를 보시면 폭락으로 가는 지금 초입에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자 S&P 500도 더 이상 상승을 못하는 자 추세대는 다시 돌렸지만 이 옆에 있는 며칠 동안 했냐면 둘, 넷, 여섯, 7거래일 정도의 이 저항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 저항을 뚫어야 돼요. 얼마? 4,400을. 그러면 여기도 갭도 있네요. 여기 보시면 갭도 있고요. 여기 저항을 뚫어야 되는데 못 가고 있죠. 걸려있는 상황이다. 거래량도 안 들어왔고 시큰둥합니다. 그래서 일단 추세는 회복이 됐지만 좀 더 지켜보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우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특히 반도체 지수 이런 거 잘 보시면서 파악을 하셔요. 각도가 틀리다. 그래서 이번에 폭샥은 뭐로부터? 반도체로부터 시작한다. 스큐지표 반동 나왔죠. 러셀 2000, DR 호튼 이런 상황들을 보니까 조만간 완전히 골로 가는 그래서 정상화가 됐을 때 어떻게 된다?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될 것이다. 물가 진짜 잘 보셔야 돼요. 나오는 거. 그래서 환율 쪽도 지금 다시 올라오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채권 잘 보시고 폭락하는 거 보셨죠? 우리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상업용 부동산에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대비 철저히 좀 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지표들 잘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일시적인 반등을 가지고 계속해서 어그로를 끄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국가가 그걸 합니다. 공매도 금지라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그거는 후진국에서도 잘 안 하는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은 판단을 잘 하셔요. 그래서 내가 붙을 것이냐 말 것이냐. 우리는 중장기 투자고 반찬값을 버는 채널이기 때문에 참고를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어떻게 한다? 개인 판단에 따라 책임지고 합니다.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 좀 부탁드리고요. 많은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